가족들 꼭 살해하셔야 했나요? 수면제 언제 샀습니까? 피해자들이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오늘 오후 2시 30분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이 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 열렸습니다. 이 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는데요. 최근 이 씨가 부동산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씨가 벌인 잔인한 살인 사건의 내막을 알아봅니다. 자, 저희가 이제 발생 당시에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화요일. 자, 이모 씨입니다. 일가족 살해범. 구속영장이 지금 발부가 됐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 14일 지금 용인에 있는 어느 한 아파트에서 80대 부모, 50대 배우자, 10대, 20대 딸 등 5명을 살해하고 본인은 강주광역시로 도망을 가서 강주광역시에서 수면제 같은 거를 흡입하고 있다가 발견돼서 당시 체포가 돼서 용인 서부경찰서로 압송돼 조사를 받았는데요. 오늘입니다. 오늘 좀 전 장면이 오후 2시 30분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조사,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요. 결국은 증거인멸하고 도주 우려 있고 사안이 중대하죠. 그래서 구속이 됐고요. 지금 본 것처럼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처음 발견 당시에는 진술을 할 수가 없어서 병원으로 일단 먼저 옮겼는데 지금 저 사람 입에서 나온 얘기들이 있을까요? 입에서 나온다기보다 당시 상황들을 경찰에 조사에 나섰고요. 일단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게 누나가 받은 문자 메시지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신고를 하면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을 확인했는데 이런 거였답니다. 나는 혼자 지옥에 가고 가족은 천국에 보내기로 했다라는 문자를 누나가 보고 이제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119에 신고를 했던 거고요. 사전에 범행을 다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범행 수법이 떠먹는 요구르트에 미리 모아뒀던 수면제를 타서 가족들에게 먹이고 차례대로 이 목숨을 빼앗은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고 5명이 4개의 방에서 이렇게 숨진 채로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면제 병원에서 여러 번 나눠서 처방받은 걸 차곡차곡 모아놨다고 보니까 몇 달에 걸쳐서 준비를 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단 국가서 1차 부검 결과로는 전형적인 목졸림 사망으로 그렇게 판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혼자 지옥에 가고 가족은 천국에 보내기로 했다. 자, 일단 범행 내용이 알려질수록 정말 어이가 없고 충격적이기만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끔찍한 일가족 몰살 범행을 저지른 이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분양 사기가 부른 비극 전해주시죠. 네. 이 일이 알려지고 나서 이 지역 주민들도 이 씨의 가정에 대해서 별 문제 없던 평범한 가정이었다고 기억을 했습니다. 다만 사건 현장에서 이 남성이 쓴 메모지가 발견이 됐는데요. 이 내용은 가족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업 실패가 범행 이유가 아니냐 이 메모로부터 이런 추측이 나왔었고요. 실제로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에 계약자들에게서 사기 분양으로 고소를 당했고 이로 인해서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면서 내가 죽으면 나머지 빚 부담이 가족들에게 갈 것 같아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얼마나 대단한 사업을 벌인 겁니까? 이 영사님.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말이죠. 이 씨 동업자는 이 씨가 과거 아파트 분양 업무 대행사에 근무하면서 큰 돈을 번 경험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3년 전인 2022년부터는 동업자와 함께 강력시에서 일대에서 대규모 민간 임대 아파트 분양 사업을 시작했다는데요. 하지만 그 계약자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그 부진을 겪던 분양 사업에 또 다른 분양 대행사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 씨의 동업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분양 대행사가 새로 합류를 하면서 사업이 갑자기 활기를 띠게 됐다고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건데요. 자, 그럼 그때 당시 해당 그 아파트 홍보 영상 만나보시죠. 광주에 월 30만 원으로 거주 가능한 10년 전세 아파트 떴다. 10년 동안 내 집처럼 집값 하락 걱정 없이, 임대료 상승 걱정 없이, 임대보증금은 허그보증으로 안전하게, 주택수도 미포함이고 전매도 가능. 단지 내 헬스장, 골프장, 도서관, 애견 호텔 등 지하철 2호선 더블 역세권까지 서두르세요. 자, 이게 일단 양 변호사님이 좀 답을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분양대행사가 저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분양대행사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분양대행사를 먹으려면 3천만 원을 계약금을 받잖아요.
이 씨가 그러면 2,400만 원 부장대행사에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장대행사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빨리 많이 돈을 모으려고 계약자를 모으려고 했겠어요. 그러면서 또 분양대행사에 있었던 그 팀원급이 한 사람이 계약을 성사시키면 그 팀원에게도 수당으로 또 4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존재하지도 않은데 계약 하나 할 때마다 지금 이 씨는 600만 원을 걷고 분양 대행사는 또 2,400만 원을 받고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였던 건데 이런 허위 아파트 분양을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해서 무려 200명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씩 200명이니까 60억 원이 넘는 돈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중간에서도 드러나게 된 계기가 이건 뭔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소송을 하면서 18명가량이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걸 돌려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지금 드러나게 된 거고 못 돌려받은 돈만 18억 원인데 나머지 계약금 낸 사람들도 사실상 지금 피해자라고 봐야 되겠죠. 고소에 합류를 안 했지만. 그러니까 사실상 양 변호사님 사기꾼이잖아요. 없는 돈, 없는 아파트를 그냥 대동강 물 팔듯이 팔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백다니 아나운서, 네. 이 씨의 범행이 알려지고 나서 이 동업자가 이자가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이 씨의 일가족 살해 범행이 알려지고 나서 이틀 동안 10여 건의 고소가 더 들어왔다고 합니다. 현재 피해 금액만 20억 원이 넘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경찰은 최종 금액은 50억에서 60억에 달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씨의 동업자는 이 씨가 사업이 잘 안 풀리면서 이 가족이 살던 아파트도 팔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전세로 이사를 냈고 이 돈 때문에 유학가 있던 딸도 불러들였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또 이 씨가 평소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미대 출신으로 교장까지 한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했다면서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제가 이제 이런 5명의 소중한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일가족 몰살이에요. 이 대량 살인입니다. 네. 자, 그런데 그걸 저지른 게 그저 가장일 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 사건을 놓고 참 안타까운 것이 경찰이든 어디든 저 사람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지적 목소리 하나도 없습니다. 자, 왜? 5명이나 죽였는데 가족 살해범이니까.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말이죠. 이 가족 살해범, 일가족 살인범들한테 유난히 조금 다른 잣대를 들이댑니다. 예? 존속, 부모를 살해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배우자와 자녀를 살해할 땐 그런 것도 없습니다. 네. 자, 그 신상 공개 이제 이 부분인데 원래 한 5명 살해했다면 연쇄 내지 연속 살인 아니면 다수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신상 정보 공개 요건에 갖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제 가장 좀 문제점이 이런 부분 같아요. 피해자가 이 가족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공개하면 피해자들이 바로 다 공개가 된다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마 안 하는 이유 중에 여기밖에 살인 사건이 없을 거니까라는 가정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 살인하기 전에 사기죄도 많이 범행을 저질렀고요. 그리고 지금 꽤 오래 준비해서 일어났던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동기 부분도 지금 피해자들이 없는 이상 제대로 확인하려면 글쎄요,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껏 계속 그래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청구를 안 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한 번 정도는 왜냐하면 한 명이 아닙니다. 5명 일가족이고요. 본인이 말하는 그 동기가 맞는지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사기 범죄를 저질렀던 것 같거든요. 그 후에 살인죄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연치 않는 부분들을 확인하려면 사실은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일가족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일가족 동반 자살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다가 가족 살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도 최근 몇 년 전부터입니다. 유난히 이렇게 일가족을 살해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 이거 이제 진짜 우리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